스톱! 고객님, 이쪽입니다. 결제 비용 0원, 출발하고 싶은 마음만 가져오세요. 들으면서 한국과 외국을 비교하는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들리는 여행사 생생투어. 안녕하세요. 친절한 생생투어의 가이드 이돈입니다. 어제는 대망의 수능날이었는데요. 이상하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수능 친 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긴장이 된답니다. 아마 수능이 끝나면 멋진 대학 생활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추억 때문이겠죠. 대학에 들어오면 하루하루가 알차고 신날 것 같았는데 요즘 저를 돌아보니 뻔한 일상에 지쳐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유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활기를 찾는 방법을 생각했답니다. 바로 여행을 가보려고요. 저처럼 뻔한 일상에 지친 분들이 있다면 귀 기울여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곳은 수도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도시이면서 그만큼 바쁜 사람들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용함도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어디인지 감이 오시나요? 아무래도 오늘의 여행지는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유럽의 편안한 낭만이 일품, 거기에 도회적인 멋이 공존하는 스위스인데요. 벌써부터 다들 기대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모두들 저와 함께 스위스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출발할게요. B2B의 My Girl.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 처음 와보신 고객님 있나요? 오, 대부분 스위스 첫 방문인 듯 하네요.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이곳, 바로 취리히 동물원입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크기는 우리나라의 동물원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기 좀 봐주세요, 고객님. 고객님. 어머, 앵무새가 저 따라하는 것 좀 보세요.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앵무새 숲인데요.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앵무새가 곳곳에 많이 숨어 있답니다. 저기 나뭇가지 위에도 한 마리가 있네요. 다들 한마디씩 해보시는 거 어때요? 스위스 앵무새가 고객님들의 말을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동물원을 둘러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숭이 밀림도 둘러보시고 곰숲도 둘러보세요. 그럼 자유시간 끝나고 버스에 모여서 취리히 시내로 이동할게요. 일단 동물원 구경하러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자, 다들 내리셨나요? 낮은 건물과 높은 건물의 조화. 여기는 청담동 명품거리와 같은 취리히의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바노프 거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리인데요. 이 거리는 정말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에서 가장 좋은 도시이지만 도시가 도시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가요? 저를 따라서 걸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취리히가 수도가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중앙역인데요. 취리히가 상업과 공업, 행정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로 유럽 최대의 외환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리히는 이처럼 도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조용한 거리 분위기도 풍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때마침 오네요, 고객님. 저쪽에서 오는 전차 보이시죠? 바로 한 번씩 오가는 전차가 더 클래식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용한 도시 분위기를 풍겨 복잡한 느낌이 들지 않는답니다. 여행하면서 도시 거리를 구경하니 기분이 좋다고요? 고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럼 우리 출출해지는데 간단한 간식 하나 먹으러 이동해볼까요? 들어오세요. 여기는 조프를 파는 가게입니다. 일단 주문하기 전에 조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조프는 꼭 소녀의 따내린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닦는다라는 베른의 사투리랍니다.
스위스에서는 남편이 부인보다 먼저 죽으면 부인이 자신이 따은 머리를 잘라서 남편 무덤에 넣어두는 특이한 장례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감동적인 풍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대신 닦는 모양의 빵을 구워서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조프의 시초가 된 것이고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커다란 빵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 먹어볼까요? 지금까지 스위스의 조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들 스위스 여행이 많이들 낯설지 않았나요? 아쉽지만 우리 조프 하나 주문하면서 이번 여행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마무리할게요. 규현의 이별을 말할 때. 지워진 기억들도 새로 쓰여져 차가 만진다. 어쩌면 미안해하고 어쩌면 당장 외국까지 나갈 형편이 안 된다고요? 한국에서도 외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여행, 한국 여행 스케치. 여기는 대전동물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탄 버스는 사파리 버스인데요. 조금 있다가 차가 멈추면 곰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마침 차가 딱 멈췄네요. 네, 이렇게 집게로 하나씩 집으시고 곰에게로 던져주세요. 우와, 고객님 상당히 잘 주시는데요? 여러 번 해본 것 같은 솜씨라니 대단하네요. 마침 저기 호랑이도 있네요. 고객님들 즐거워도 다들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 꽉 잡으세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사파리 버스 여행 즐기겠습니다. 일단 사파리 버스에서 내리면 은행동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대전의 중심지 은행동입니다. 이름이 은행동이라니 은행이 모여있는 금융가냐고요? 아니랍니다. 은행동은 그저 지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은행이 많이 위치해 있는 것도 맞답니다. 은행동은 대전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기 높은 빌딩 보이시나요? 저 빌딩은 코레일 본사 건물인데요. 정말 높죠? 이곳 은행동에는 높은 건물들도 많고 정부 중요 기업들도 아주 많이 위치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위스 치리히와 같은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위치해서 수도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도시 안에서 느끼는 수도인 듯한데 수도가 아닌 곳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코레일이나 대덕 연구단지와 같은 큰 기관들이 있어도 조금 아늑한 도시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은행동의 거리를 걸어보니 어때요? 뭔가 작은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놓여진 것 같지 않나요? 아마 다른 도시들과는 조금 다르게 소음이 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리를 구경하면서 많이 걸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 혹시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아시는 분? 네, 고객님. 우와,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정답입니다. 성심당 맞아요. 여기 가게 이름이 써져 있어서 눈치채고 계셨구나. 대전에서는 여기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아주 유명합니다. 부추빵이라는 대전의 명물인 빵이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직접 볼까요? 고소한 빵 냄새. 배가 더 고파지네요. 부추빵이 어디 있지? 여기 있을 텐데. 찾았네요. 여기에요. 이 빵이 성심당의 명물이자 대전의 자랑 부추빵이랍니다. 겉모습은 일반적인 단팥빵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부추가 들어있답니다.
마치 야채 만두에 속이 들어있는 것처럼 부추가 섞여서 더 풍부한 맛이 난답니다. 그리고 부추가 적절하게 들어있고 빵이 부드러워서 먹기에도 편해요. 여행하면서 배고플 때 이런 든든한 빵을 하나 사 먹으면 딱이랍니다. 배부르게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야채가 들어있는 빵이라서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부추빵뿐만 아니라 튀김속으로 도넛 등 맛있는 빵들도 많으니 마음껏 고르세요. 그럼 우리 고객님들, 빵 고르면서 대전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걸어서 많이 이동하는 여행은 처음이라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어도 즐겁게 여행해 주셔서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럼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성심당에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행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CMYK의 너란 여자 너란 남자. 좋아한다고 말하면 왠지 가벼워 보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부담 느낄 것 같고 날 사랑하게 만들 거야. 넌 안 돼 나한테 보고 싶게 될 거야. 나 없으면 넌 안 돼. 너란 여자 너란 여자. 오늘 페이지 알고 가는 문화. 잠깐 여러분 여기를 집중해주세요. 스위스로 떠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스위스는 4개국어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각 주마다 다 다른데요.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등이 대부분 유창하답니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좀 부담스럽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의사소통 부분이었을 텐데요. 스위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하답니다. 언제든 할 말이 있다면 어떤 언어이든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스위스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경향을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의 자부심이 보수적인 성향을 부르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매너를 중요시하고 양보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의 호의에 놀라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세 번째는 스위스에는 치즈 문화가 상당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항상 치즈가 올라가고 곁들여 먹는답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너무 치즈 음식이 많아서 느끼하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치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김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위스에서 치즈가 없는 음식은 거의 없으니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문화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문화들을 잘 정리해서 스위스 여행을 준비한다면 더 안전하고 재미있는 여행이 되실 겁니다. 이상 오늘의 페이지 알고 가는 문화였습니다.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 아직도 그곳에 살아. 어디서 그 어디서 무얼 하든지. 오늘 들리는 여행사 생생투어 잘 들으셨나요? 오늘부터 우리 생생투어에서는 퀴즈를 통해서 동행 여러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제를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핸드폰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문제 나갑니다. 오늘 생생투어에서는 스위스 치리히와 대전광역시를 여행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오늘 생생투어의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냉장고 나라 코코몽,
2번 스위스 7위와 대전광역시. 두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지금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이 번호로 정답 보내주세요. 010-3842-8842.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3842-8842. 이 번호의 주인인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방송편성국 이혜원 PD에게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동아인 여러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동아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생생투어를 검색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정답은 좀 전에 알려드린 번호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는 저녁 7시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혜원 PD, 기술의 김예희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도 상큼한 생생투어의 가이드 아나운서 이도은이었습니다.